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64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였습니다. 164회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두고 오늘 녹음하고 있습니다. 왜 녹음하고 있느냐? 백수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 게 많지. 할 게 많은데 사람이 또 너무 이렇게 열심히만 살면 너무 슬프잖아? 무슨 내가 노예도 아니고 개미처럼 너무 열심히 살면 갑자기 우울해져.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한 주 다가온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춥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또. 이놈의 날씨가 겨울인 건지 봄인 건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오락가락 하는데, 또 역시 이제 겨울답게 또 이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금 옆에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게으른 편이라 이제 방콕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있을 수 없잖아. 뭐 싱글일 때는 그럴 수 있어. 싱글일 때는 종일 자도 되고 새벽에 드라마 보고 놀다가 자도 되고 뭐 그런데 이제 뭐 가정을 책임지는 또 가장으로서 인생 막 살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요새 또 다시 백수가 돌아왔습니다. 어써. 저 지금 지난 시간에 먹었던 투썸 플레이스 에이리스트 핸드드립 윈터 블렌드인데 쓴데 좀 달다. 쌉싸름한데 좀 약간 달달한 맛도 같이 오네요. 이 콜롬비아산 50%에 케냐산 50%라고 써있는데 사실 집에서라고 하기보단 남들이 하는 이런 블렌드 정보를 알고 내가 50대 50 똑같이 섞는다고 이 맛이 나오진 않습니다. 똑같이 이 맛이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50대 50이지만 이게 어떻게 볶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자료값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레시피를 알아도 똑같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레시피라는 정보를 뭐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레시피가 다 공공연하게 돌고 돌아서 사실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런 데서 일할 때 그 레시피 같은 거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약간 서약서 같은 것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딱히 없잖아요. 물론 이제 본사에서 일할 때 이제 그런 걸 발설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뭐 사실 뭐 공공연하게 다 알아요. 이제 관계자들은 일반인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인 분들 중에는 뭐 레시피를 돈 주고 사신다고도 하는데 요즘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뭐 워낙에 이제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데 다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레시피를 누군가 찍어서 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기야 저는 웬만한 프랜차이즈를 많이 굴러 먹다 보니까 물론 이디야에서도 있었고 제가 조금 애정이 있었던 커피니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몸을 담았던 이제 커피 스미스 이런 회사 물론 그 외에도 드롭탑 할리스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레시피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사용하는 재료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옛날에 했었던 정보라 요즘에는 재료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원자재 같은 게 좀 바뀌거든요. 사실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긴 해요. 아무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 저한테는 축하할 일이고 상당히 기쁜 날인데 약간 세상적으로 놀고 먹는 날이라기보단 조금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뭔 개소리야 이러겠지.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게 뭐야 이씨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짓밟거나 문제시 한다는 거는 되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성탄절 연휴는 분명히 이제 축하하고 노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이 예수의 탄생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탄절날 예수가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지나가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정확하게 저도 본 기억이 없는데 이교도의 날인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정확한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추정되는 그 계절이 이제 가을쯤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10월 뭐 요때쯤에 탄생한 걸로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5일 이거는 그냥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누가 정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걸 찾아보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로마의 이제 박해 시절에 있었던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제 날을 좀 정했는데 이게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엑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그리스어에서의 이제 어떤 의미, 그러니까 실제로 이 히브리어라고 할 때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와 숫자가 약간 좀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 666을 얘기할 때 그 666이 단순히 숫자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좀 그런 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뭐 아무튼 이 실제로 예수가 탄생한 일이 이제 한 10월경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유대력이 우리 태양력하고 또 달라요. 저도 집에 이제 유대력이 있는데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유대력이 태양력과 다릅니다. 보는 방법이 달라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에 그 뭐야 말 마구간에 그 모유인가? 모유에서 아기 예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겨울에 얼어 죽지. 뭐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라니까 뭐 어찌됐든 기쁘고 즐거운 날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제 분위기도 많이 죽고 좀 약간 즐겁다라는 개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우중충해 요즘에는. 제가 어릴 적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왠지 이런 날들이 오면 약간 축제 분위기에 막 들뜨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세상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개소리를 좀 떨어봤네요. 네, 시작하자마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윈터 블렌드를 먹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 최근에 이 케이블 TV를 돌리다 보니까 옛날 영화들인데 약간 좀 크리스마스와 이제 좀 컨셉이 겹치는 그런 영화를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많이 그거 있잖아요. 겨울만 되면 맨날 나오는 거. 나홀로 집에 원투. 맥컬리 컬킨.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영화나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최근에 보다가 그렘린이라고 하는 작품을 오랜만에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렘린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초등학교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어디야 그 약간 단일관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영화 한 편씩만 그 개봉을 했었어요 극장들이 지금이야 이제 멀티플렉스관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를 내 입맛에 맞게 골라봤는데 옛날에는 극장 하나당 영화 한 편밖에 못 올렸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좀 약간 이상한 B급 영화관 같은 데서는 뭐 동시 상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보통 동시 상영이라 그러면 좀 이제 흘러간 옛 영화 한 편, 뭐 요즘 영화 한 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파는 패키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맛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요즘에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 와닿는데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이런 감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면 워낙 젊었기에 20대 때 그 우리 할아버지나 또 우리 선배님들이 왜 옛날 구닥다리 막 음악이나 영화 보고 있고 막 그러면서 그 좋다고 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재미도 없는데. 딱 내가 그 꼴이야.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 저 아저씨 뭐야? 막 저런 거 왜 봐? 재미 오지게 없는데. 막 그렇지. 재미없지. 근데 난 재밌어. 이 그렘린을 OCN인가? 여기서 다시 해주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 그렘린이라는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인 줄 알았어. 이 무식한 새끼. 나는 무식한 놈이야. 참고로 이 그렘린이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고요. 뭐 제작은 1984년도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영화를 바로바로 개봉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늦게 개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는지 보통은 뭐 아무래도 이제 심의도 받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뭐 군부 독재 시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바로바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이제 일본이 먼저 개봉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뒤늦게 개봉하는 분위기인데 요즘은 좀 거꾸로 됐죠? 오히려 일본이 좀 먼저 좀 늦게 개봉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파이더맨이 요새 좀 화제인데 저도 지금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요즘 그 오미크론 때문에 가족들 데리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솔직히 좀 많이 고민되고 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집에서 TV로 볼까 막 왜냐면 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이제 그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VOD 서비스 같은 걸 해주니까 그런 걸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예전에는 이렇게 영화관 가는 그 낙이 있었어요. 즐거움 같은 게. 근데 이때가 85년도면 제가 초등학생 아닙니까? 초등학생. 어린 나이인데, 아직 이때 어렸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꼭 제 손을 잡고 이런 영화를 꼭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유복했던 것도 있지만 그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제 친할머니는 아니고 나 친할머니지. 병신. 친할머니가 저희는 대가족이어서 같이 살았거든요. 친할머니가 영화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상당히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제 뭐 방학만 되면 옛날에 세종문화회관이나 저기 뉴코아 저기 반포 뉴코아 거기에도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데 데리고 가서 이제 영화 맨날 만화 보여주고 영화 보여주고 그러셨거든요. 이때 이 그렘린을 아직도 잊지 않는 게 12월 14일 날 개봉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쯤 할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한 저녁 5시, 6시경으로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늦지막한 밤에 제 손을 꼭 잡고 영화관을 데려가서 이 영화를 보여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눈에. 또 지금 보면 오지게 유치한데 그 지금 봐도 난 재밌어. 그 저는 이 작품이 이제 한참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감독은 조단테 감독입니다. 근데 내가 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작품을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약간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의 영화에 항상 이게 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조단테 감독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 작품인 이제 스몰 솔저라고 하는 이 장난감 로봇가 나와서 싸우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지금은 요새는 좀 조용한데 한때 핫했던 커스틴 던스트라는 여자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작품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 단테 감독을 좀 한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분의 작품이 별로 내 취향에 막는 게 없는데 뭐 아무튼 이분의 영화가 또 이분은 예전 영화 이제 그렘린 2도 이분이 감독을 맡았었고요. 그 유령 마을이라고 해서 톰 행크스 나오는 작품도 있었어요. 뭐 이너스 스페이스, 환상 특급, 뭐 좀 제가 좋아하는 옛날 판타지 영화들. 참고로 이분이 이제 식인 피라냐도 이분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그 8, 90년대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이분 작품이 딱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루니툰 작품도 2000년도에 개봉한 만화 영화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아무튼 갑자기 또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네요. 이 그렘린이라는 작품, 아이씨 커피 팟캐스트인데 왜 너 개소리 하고 있느냐? 너 이럴 건데, 아이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좀 개소리도 하고 살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너무 고가화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컨텐츠도 없고 하니까 이런 개소리라도 좀 할게. 꺼지라고요? 나 할 거야. 저는 이 작품이 일단 요 80년대 당시에 이제 판타지 감성과 이제 크리처물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리처물 하면 어떤 작품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그렘린입니다. 물론 에일리언 시리즈 같은 것도 있는데 에일리언 시리즈도 저희 할머니가 나 보여줬었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깨이신 분이지. 초등학생한테 이런 거 보여주고 이게 그 몇 세 관람간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 성인들이 데리고 가면 다 봤습니다. 그 성인들이 데리고 가면 뭐 좀 잔인한 영화들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대충. 그러니까 좀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 통하던 때지. 그러니까 아이 뭐 좀 봐줘. 그러면 아 네. 뭐 공무원한테도 돈 좀 주고 그러면 아 좀 먼저 해줘. 그러면 해주던 그런 진짜 그런 암흑의 시대였어요.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저는 뭐 내용 얘기 이런 건 개소리는 안 할게. 그냥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사담 추억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피비 케이츠라고 하는 여성 배우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분이 키가 좀 작은 걸로 나오는데 오늘 상당히 늘씬하시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비율이 좋으신가 봐요. 근데 키는 170cm밖에 안 된대요. 뭐 우리가 서양 배우들 그럼 와 막 무슨 쭉쭉 빵빵 뭐 한 175, 178 상상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서양 배우들 중에는 이제 키가 작은데 아만다 사이프린가? 뭐 그분도 그러시죠. 키가 작은데 워낙 얼굴이 주먹만 해가지고 네, 몸의 비율이 딱 맞는 자, 이 피비 케이츠라고 하는 배우가 이 8, 90년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3대 여신? 뭐 이런 거였어요. 서양 3대 여신. 첫 번째가 이제 피비 케이츠, 두 번째가 이제 소피 마르소, 세 번째가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브룩실즈. 뭐 이제 8, 90년대 이제 그런 감성이 있거든요. 뭐 그 90년대 그러면 뭐 옛날에는 뭐 장만옥, 뭐 왕조연, 뭐 종초홍 뭐 이런 것처럼 그 홍콩 배우나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홍콩 배우나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으니까 한국 영화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런 게 더 영향이 컸었어요. 물론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안 돼서 일본 영화에 대한 이제 정보나 이런 게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일본 거를 갖다 베끼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갖다 베끼는 거는 뭐 이미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뭐 사실 태권브이도 마징가 제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뭐 일단 뭐 사실 아니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너무 다르긴 해. 태권브이와 마징가 제트는. 근데 사실 그 모티브를 따온 거일 수는 있겠지. 워낙에 일본 애니가 대단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한국 애니가 일본 애니를 갖다 베끼기 바빴어요. 뭐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로봇 킹부터 해갖고 웬만한 로봇 애니메이션은 다 갖다 일본 거 갖다 뺏긴 거였어요. 뭐 부정할 수는 없어. 뭐 진짜 내가 그거 보면서 정말 어린 시절 꿈을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다 일본 짝퉁판. 아씨 슬펐어. 뭐 아무튼 이 그렘린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다시 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약간 업되는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옛날 감성 그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이를 먹으면 오리지널리티한 그 감성 문화에 잡혀가는지 이거는 아마 나이를 먹는 분들은 조금씩 느껴갈 겁니다. 옛날에 그 향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련되고 더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옛날에 또 그 애틋함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그 어떤 그 물건들에 대한 향수. 이건 정말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에 딱 걸맞는 이게 영화인데 이게 딱 개봉 시기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개봉을 해요. 그렘린 1, 2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의 설정도 이제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나옵니다. 영화가.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야 이 그지 같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런 옛날 영화 좀 다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본 게 그 배트맨 시리즈,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 말고 옛날 마이클 키튼 나오던
참고로 팀 버튼 감독이 이제 배트맨 2를 감독을 했었어요. 참고로 팀 버튼 감독이 1, 2 다 팀 버튼 감독이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를 좋아하거든요. 마이클 키튼 나오는 거. 물론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 역할과는 좀 잘 안 어울리는데 뭐 아무튼 그 옛날 향수가 불러나오는 영화들. 그리고 최근에 또 구니스도 한번 다시 보려고 이렇게 좀 꺼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다가 말았는데 여러분들 구니스 아세요? 구니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지금 보면 오지게 재미없지. 참고로 이 구니스는 1986년도 7월 달쯤에 개봉한 거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대한극장에서 봤습니다. 저 서울 대한극장. 그 퇴계로 쪽에 있는 거 있죠? 좀 큰 극장.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여기를 가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대한극장을 마지막으로 간 게 2004년도인가? 그쯤에 간 이후로는 안 갔거든요. 사실 이 동네를 뭐 많이 갈 일도 없어요. 제가 이 동네는 옛날에야 이제 뭐 맛집들 투어하러 충무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으러 가는데 요새는 종로는 많이 가는데 충무로까지는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이 대한극장을 갈 일이 없는데 옛날에 여기에서 이제 구니스 그리고 이제 로보캅이라고 있습니다. 로보캅. 1987년도 로보캅. 근데 신기하게 이 로보캅이 그 크리스마스 때인가 개봉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머니랑 같이 가서 봤어요. 어머니가 이제 보여준 거지. 87년도에 이 로보캅을 같이 와서 보고, 그, 아까 구니스를 86년도 이제 여름쯤에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요즘 좀 소원해져서 엄마 죄송해요. 이 불효자를 용서해주세요. 싸가지 없는 자식. 은혜도 모르고. 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똑바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화내고. 아씨. 나 같아도 나 같은 자식 낳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나 닮을까봐 지금 걱정이야.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이 못돼 처먹은 저를 참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워서 이렇게 영화도 많이 보여주고 진짜 부모님이 이런 좋은 작품들을 맨날 영화관 가서 자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많이 느끼는데 이 구니스라는 작품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제 7080 세대들한테는 좀 꿈과 조금은 판타지 같은 꿈들을 꾸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애기 때. 물론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건 없지만 아무튼 행복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 뭐 스파이더맨도 있는데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아니면 빨리 좀 TV로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재밌대. 더 저의 주접 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 윈터블렌드 같은 커피를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먹다 보면 벌써 식었어 커피가. 기분이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녹음하려고 방구석에서 녹음하다 보면 그 향이 이 커피 향이 이 방 안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못 느끼죠 이제 먹다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커피 향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몸에 꼭 좋다 나쁘다. 물론 저는 커피가 몸에 꼭 쏙 좋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에 대해서 이제 건강에 문제를 많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게 사실 몸에 좋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또 이게 태운 거 아닙니까? 태운 거.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진짜 조금씩 즐기는 거를 권장하는 거죠. 뭐 술도 그렇잖아요. 술도 정말 소량만 즐기면 활력이 되는 좋은 아이템인데 문제는 사람이 이게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 볼 거는 같은 투썸 플레이스 제품인데 제가 산 거예요, 이번에. 투썸 에이리스트 스틱 커피 아이스 블렌드라고 산 건데 이게 아마도 이제 여름에 나온 건데 제가 안 사 먹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산 겁니다. 궁금해서. 참고로 지금 겨울 시즌만 되면 각 그 회사별로 윈터 블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기도 먹고 있잖아요. 윈터 블렌드. 제가 어제도 마트 가서 보니까 이번에 카누에서도 윈터 블렌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년 똑같은 블렌드인지 아니면
이번에만 새로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윈터나 그 아이스 블렌드를 잠깐 리뷰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색다른 건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나오면 좀 사서 먹고 싶긴 해요. 근데 이놈의 기업들이 다 대용량으로만 파니까 사기가 어려워. 그 쓸데없이 텀블러 같은 거 껴가지고 비싸게 팔아. 아, 짜증나. 그런 거는. 아니, 좀 먹어봐야 맛있는지 알고 사 먹지. 그걸 대용량으로 막 2, 3만 원씩 팔면 누가 먹겠냐고. 안 그래요? 동서식품. 아, 동서식품만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디야도 그래. 이디야도 보니까 뭐, 틴 케이스 넣어가지고 또 막 팔더라고. 아씨, 정말, 이해는 하는데, 좀 샘플을 먹어볼 수 있게끔 소량도 좀 팔아 봐봐봐. 내 생각은 그래. 자, 이게 지금 아이스 블렌드인데, 써있기로는, 투썸 블렌드, 케냐와 에티오피아 원두 블렌딩으로 화사하고 밝은 풍미와 은은한 단맛을 선사합니다. 마이크로 그라인딩 기술, 저온 초미세 분쇄 기술로 찬물을 물론 우유에도 잘 녹아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 드립 공법, 단시간 안에 저온으로 추출하는 슈퍼 드립 공법. 아니, 아니 별거 아닌데 말은 되게 그럴싸해. 슈퍼 드립 공법. 아니 그냥 드립 아니요. 단시간에 저온으로 추출하는 슈퍼 드립 공법으로.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이런 거 보면? 깊고 풍부한 커피 향미 그대로를 보존하였습니다. 알겠어. 마이크로 그라인딩 슈퍼 드립 공법. 아 참나. 그래 그럴싸합니다. 네, 일단은 제조원이 루악 코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드립백은 주식회사 자댕이었고, 이 스틱 커피는 루악 커피로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예전에 한번 제가 뭐 어디 루악 커피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아니 이거 이 회사 잠깐 검색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루악 코리아? 루악 코리아. 루악 코리. 아씨, 이 루악 코리아. 네, 일단은 홈페이지가 나오네요. 보나피테. 네, 루아 코리아. 자, 컴파니. 예전에 한번 여기 검색해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내가 뭐 할 때 여길 들어왔었지? 홈플러스 그 커피를 얘네가 납품하나 본데요? SPC 던킨도는 원두, 어쩐지 익숙하다 그랬다. 원두스틱 OEM 주식회사 이디야와도 협력이 돼 있네요. 오, 큰 회사인가 본데? 자, 프로덕트를 보면 원두 커피뿐만 예전에 한번 여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여기 한번 찾아봤었죠.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품이 낯익은 게 없던데? 근데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이거? 내가 뭐 하다가 여기 검색했었지? 아무튼 얘네들이 이 OEM을 받아서 이제 커피를 가공해주는 일을 주로 맡나 봐요. 여기 보면, 던킨도너츠, 그리고 서울우유협동조합, 홈플러스, 옹진식품, 미니스톱, 네, 스무디킹, 원두 공급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막 생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요 납품처가 이제 빙그레, 오뚜기, SPC, 이디야, 일동 후디스, 이렇게 나오네요. 오, 그런가 보구나. 그렇군요. 이 루아코리아가 어찌됐든 간에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데, 이렇게 좀 큰 회사들과의 제휴를 맺어서 이 제품을 제조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파트너십 회사인가 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눈이 정말 나빠졌나 봐. 케냐산 60, 에티오피아산 40. 이렇게 잘 안 보이지? 내 눈깔이 이상해졌나? 정말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스틱 한 개에다가 찬 우유나 두유 그리고 얼음 약 150ml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틱 한 개에 찬물 150. 제가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요,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게 대략 120 정도 되는데 이거를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스틱을 까서 지금 이게 몇 개 들어있는 거냐?
몇 개야? 10개. 10개인데 제가 이거 살 때 제 기억으로는 4,000원? 4,000원대였나? 3,000원대인가 4,000원대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투썸 플레이스에서 구매할 때 이거 매장에서 산 거예요. 투썸 매장에서. 이거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볼까? 이거 유통이 되나? 아마 팔 것 같은데? 투썸 아이스 블렌드. 투썸 아이스 블렌드. 파는 거 같은데, 안 나오네? 투썸. 스틱형 커피들이 팔기는 파는 거 같은데, 자댕 아이스 블렌드 나와있구나. 100개, 플러스 100개, 200개, 16,000원. 오이씨, 인터넷 더 싼데? 와, 대박 싼데? 인터넷이 훨씬 싸네. 자댕, 에스프레소 스틱. 이건 자댕으로 파는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이건 자댕 걸로 파는데? 이건 자댕이 아닌데? 마일드. 아이스는 안 나오는데요? 아이스 블렌드. 내 스펠링은 잘못 쓴 건가? 아이스 블렌드. 투썸. 왜 안 나오는겨? 안 나오는데? 인터넷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잘 못 찾았나? 에이씨, 귀찮아. 귀찮아. 일단은 되게 예쁩니다. 포장지가. 이 오렌지 색깔의 느낌이 확 나는데, 이게 여름에 이제 출시됐던 것 같아요. 여름에 출시됐겠지.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짠. 먹어볼게요. 자, 일단 요거를 하나를 까서, 일단 이렇게 넣어야지. 어디 갔어? 자, 넣어보자. 오, 되게 곱게 분쇄돼 있어요. 색깔은 좀 진하고, 냄새는, 냄새는 좀 약간 그시기 한데? 자, 일단 녹여볼게요. 자, 물을 넣고, 자, 케냐랑 에티오피아가 섞였습니다. 케냐가 60%, 에티오피아가 40%인데 맛을 볼까요? 근데 여기 보면 콜드브루 커피 분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콜드브루로 내린 거를 약간의 이제 분말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커피 추출은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 슈퍼드립 공법이 이제 더치커피 스타일 콜드브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가 단맛이 좋은데? 커피가 맛이 좋은데? 일단은 상당히 단맛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뒷맛이 상당히 깔끔해요. 막 쌉싸름하다거나 뭔가 떨다거나 불편한 맛이 거진 없이 약간 그 첫 맛이 약간 과일 같은 차들 먹을 때 느낌 있죠? 그 단맛과 그 상큼한 맛들이 약간 넘어갈 듯 할 때 맛있는데? 솔직히 맛있어요. 진짜 제가 학원에서 에티오피아랑 요 케냐도 한번 블렌드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두 개를 50대 50으로 물론 이제 드립으로 내렸죠. 근데 그 맛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약간 그 맛이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더 위주가 나타나다 보니까 커피의 색채가 조금 좀 덜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약간 아이스로 먹기가 좋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뜨겁게 해서 먹으면 상당히 부드럽게만 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를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뜨거운 걸로 이 아이스를 지금 이게 진짜 딱 아이스로 먹기 좋은 약간 그 과일차 그런 느낌이 잘 납니다. 진짜 맛있는데?
보면 여기 써있기도 브라이트 플로럴 프루트 베리 라이크라고 써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아주 차갑게 먹는 게 아닌데도 약간 좀 미직지근한 물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플로러한 맛과 프루트한 느낌, 그리고 브라이트한 느낌이 나요. 그 베리류는 딱 느껴지진 않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커피가 균형감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묵직함과 쌉싸름한 맛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커피입니다. 때깔로 보면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데 약간 초콜릿 계열의 풍미도 살짝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커피의 단맛이 조화롭게 잘 나타나는데, 이걸 따뜻한 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뜨거운 물 갖고 와봐야겠다. 자, 뜨거운 물을 갖고 왔으니까 부어봐야겠죠? 이게 아이고, 내 마이크를 막 쳐버려. 아, 일하기 싫은겨? 아, 일하는 건 아니지. 노는 거지. 자, 하나를 또 까서, 약간 이게 시큼해서 원두 자체의 향에선 썩 좋지 않았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을 부어서, 물 너무 많이 붓지 말고, 자, 따뜻하게 먹어봐야지. 커피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게 콜드브루 느낌이 살짝 있어요. 콜드브루를 따뜻하게 먹으면 되게 약간 플랫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립커피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농도가 약한 느낌들. 그러니까 실제로 콜드브루나 더치커피 원액을 가지고 집에서 차갑게 말고 뜨거운 물 버서 드셔 먹으면 상당히 드립커피 느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맛도 플랫하게 느껴져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쭉 깔리는 그런 맛. 뭔가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는 그런 맛들인데 이 맛이 그 맛입니다. 근데 솔직히 맛은 좋아요. 이게 천천히 먹으면서 식어도 약간 단맛이나 그런 그 향들이 은은하게 계속 퍼집니다. 근데 지금 따뜻하게 처음 먹을 때는 아이스로 먹을 때보다 약간 좀 그 마치 오렌지 주스 같은 거에 따뜻한 물 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시큼한 느낌이 살포시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따뜻한 물과 함께 그냥 섞여갖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따뜻하게 먹는 것보다는 아이스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또 성격상. 네. 근데 맛있어요. 요거를 제가 그럼 이번에는 라떼로 먹어볼게요. 하나를 까서 솔직히 맛이 없다고 뭐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커피를 먹어온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 특히나 이건 가공 커피니까 스틱 개당 단가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정도 퀄리티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 우유를 좀 부어서 좀 녹여 보겠습니다. 잘 녹나? 제가 뜨거운 물을 붓지 않고 그냥 이제 우유 바로 부었어요. 찬우유. 근데 역시나 조금 바로 엄청 잘 녹진 않는데 녹긴 녹네요. 이게 에티오피아랑 케냐가 섞였으면 우유를 만났을 때 좀 맛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지금 제가 먹어보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섞어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나 케냐 커피를 라떼용으로 많이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맛일지에 대한 기대가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날까가 궁금한 거죠. 야, 색깔은 진하게 잘 나타나는데 맛을 볼게요. 우유가 달달해지네요. 단맛과의 조화로움이 역시 잘 나타나는데 또 은은하게 그 쌉싸름한 맛까지 잘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유는 조금 더 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좀 더 고소한 맛과 단맛이 살 것 같거든요.
맛있습니다. 진짜로 괜찮습니다. 이 아이스 블렌드가 콜드브루스러운 느낌이어서 그런지 좀 더 커피가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뒤에 여운이 좀 없어요. 커피가 전체적으로 이 애프터에 여운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밋밋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커피일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다짜고짜 여운이 있는 것보단 이런 전체적으로 깔끔한 커피들을 제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은은한 여운들이 조금 가시지 않는 건 참 좋아하는데 다짜고짜 뭔가 나 여기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의 커피들이 있어요. 먹고 나면 계속 그 잔존감이 계속 남아서 입안이 쌉싸름하다든가 뭔가 불편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싫어하는 편이라 클린하게 딱 떨어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커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뒷맛이 깔끔하고 클린합니다. 뭔가 여운이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플랫하다, 평범하다, 이렇게 좀 맛이 그냥 한 맛으로만 쭉 간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투썸 플레이스에서 구매한 윈터 블렌드 드립 커피, 이제 드립백이죠? 그리고 이제 스틱형으로 나온 아이스 블렌드. 물론 이제 시즌을 좀 넘어가서 샀는데, 뭐 어때? 뭐 내가 뭐 모든 제품을 그때그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제품을 사서 먹어봤는데 이런 걸 먹을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솔직한 제 심정은 이렇습니다. 어줍지 않은 가격대에 나쁜 퀄리티의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과연 언제까지 장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면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싸구려 원두 사다가 뭐 대충 뽑으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장사하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과연 소비자들이 그거를 계속 사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런 커피를 먹으면서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나 같으면 그 커피 먹을 바엔 그냥 이런 거 하나 사서 먹었어. 진짜. 물론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무슨 커피를 뭐 맛 때문에 먹으러 가냐?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잖아. 맞아요. 바람 쐬러 가는데 이제 뭐 바람 쐬러 가다 보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뭐 텀블러에다가 이런 거 하나 이제 음료 만들어 놓고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경제적인 인간들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꼭 나가서 소비를 해야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 패턴이 이제 점점 다양화되고 또 주머니 사정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정말 정말 다양하잖아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궁상맞게 텀블러는 또 왜 들고 나가냐 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소비 성향과 패턴이 다채로워지는 순간 그런 사람들의 이제 기대서 장사했었던 이제 상권이나 또 이제 업주들은 조금씩 이제 경계심을 갖춰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야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커피 먹으려면 카페로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 패턴이 상당히 깨져가고 있어요. 점점 매년. 왜? 코로나라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홈카페 시장이나 이제 사내 카페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또 사내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사내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 말고도 사내에서 이제 뭐 기본 믹스 커피나 또 시설이 좋은 데는 카누 같은 것도 골고루 다 구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제 렌탈해서 커피까지 직접 내려서 먹는 카페 이제 회사들도 많아졌고 또 어느 곳은 또 제빙기까지 구비해 놓고 먹을 만큼 이제 사내 복지 시설로서의 이 커피가 그만큼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전에 이제 소비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카페를 찾아갔던 거에 비해 요즘에는 이런 소비 패턴이 다양화된다.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단순한 그 구조로서만 접근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매번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나는.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개소리라 그러겠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씨, 뭐 그 정도 갖고 사람들이 안 먹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브랜드가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나중에 큰 물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브랜드가 뜨고 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미샤 이런 브랜드 한때 잘 나갈 때 뭐 중국 진출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미샤 어디 갔어? 여러분 미샤 가세요? 안 가잖아. 뭐 이니스프리 뭐 이런 것도 잘 안 가잖아 요새. 아 나만 안 가나? 뭐 화장품 업계도 예전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뭐 관광객도 없고 브랜드도 예전만큼 막 이렇게 막 TV 광고도 많이 안 나오고 뭐 커피도 똑같아요. 브랜드들 보면 그 커피 관련 기사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금주의 커피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커피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뉴스에 떠 있는 것들을 좀 볼게요. 뭐 그지 같은 뭐 람보르기니 차주 얘기 뭐 이런 아이씨 이런 그지 같은 거 좀 빼버려. 자, 2천억대 넘보는 캡슐 커피 시장 커피 미스 아성에 도전하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머니투데이. 일단 2019년 상반기 믹스커피 시장 규모가 4,435억 원. 많이 줄었네. 현재 2021년 상반기가 3,845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식품산업 통계 정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통계 자료는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어디서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 약간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그냥 그런 건 넘어가고 이 기사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국내의 캡슐 커피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커지고 있다. 그에 반면에 믹스 커피 시장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데 약간 5%가량 축소된 걸로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거진 다 이제 광고성을 껴놓고 하는 기사이긴 한데 그냥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또 그 다음 기사로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의 MGC 푸드 메가커피가 뭐 상을 탔다네요. 뭐 그런 거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네. 알게 뭐야. 자, 그 다음 기사. 커피의 반란, 공룡 프랜차이즈는 멸종 위기, 스타벅스와 메가커피가 일단 화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스타벅스의 이 아성을 넘볼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없는데 지금 두 번째로 기대되는 이 회사가 메가커피로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가커피의 상승세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보통 스타벅스 옆에는 보통 투썸 아니면 뭐 이디야 정도였는데 그 투썸과 이디야가 뒤로 밀리고 이제 메가커피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서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가 줄줄이 영업 적자, 단기 순손실 전환이라는 기사인데 일단 커피빈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183억 원, 할리스 마이너스 12억 원, 폴바셋이 1억 원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엔젤리너스 194억 원, 파스쿠치, 파리크라상 마이너스 928억. 오 대박이네. 참고로 커피빈은 지금 M&A 시장으로의 이제 좀 매물이 나온다라는 기사가 솔솔 나올 만큼 커피빈의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한때 핫했던 브랜드들, 뭐 탐앤탐스, 할리스, 커피빈 이런 애들이 좀 죽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좀 안 찾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스타벅스의 아성은 굳건하다. 올해 사상 첫 2조 매출을 넘본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고 그러면서 투썸 플레이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상승되고 있다. 지금 투썸은 매해 그래도 한 1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CJ가 투썸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겨온 이후로 기본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투썸과 제가 봤을 땐 투썸과 스타벅스 그리고 메가커피, 이디야 요 네 개 정도 브랜드가 이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브랜드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현재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득세이다 보니까 이제 메가커피를 필두로 한 브랜드들이 더 상승세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디야는 그래도 이제 평판이 나쁘지 않고 현재는 그냥 똔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는 않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디야라는 브랜드를 굳건히 가져가지 않으면 조금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솔직히 폴바셋이라는 브랜드를 주목하고 있는데 폴바셋이 매장 수가 많지 않은 거와 그리고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지금 폴바셋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이제 커피 퀄리티로서 승부를 보는 브랜드다 보니까 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좀 적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폴바셋이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는 약간 믿음이 있는 게, 폴바셋은 아직까지는 좀 매장 확장이나 사업 확장이 그렇게 애를 쓰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브랜드만이라도 잘 유지하자,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거죠. 약간 좀 개구리가 움츠려 있다가 다시 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기사였고요. 자, 다음 기사가 또 뭐가 나오나 볼까요? 뭐 있냐, 뭐 있냐, 뭐 있냐. 자, 커피 원두 유통기한이 있다고?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구입한 원두는 2주 이내 내려 마시길 권장하고 스타벅스 로스팅한 날로부터 8개월로 선정돼 있다. 보통은 요 1kg 단위로 패킹되어 있는 게 보통 1년 미만입니다. 아마 보통 1년으로 잡혀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게 아무리 진공 패킹 돼 있다고 해도 저는 한 달 내외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진공 패킹이 잘 돼 있다고는 해도 한 달이 넘어가고부터는 전체적으로 커피의 신선도가 썩 좋지가 않아요. 먹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패킹돼 있는 것도 한 달 미만으로 먹을 때랑 한 달, 두 달 넘어서 먹을 때 느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꼭 이렇다, 그렇다, 아니다, 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데, 뭐 콜드브루는 며칠간 보관해야 되냐, 막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또 틀리거든요. 진짜 한 번도 개봉 안 하고 정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뭐 예를 들어 그 뭐죠? 김치냉장고 같은 데 잘 보관하면 뭐 한 달, 두 달도 갑니다. 근데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뭐 한 몇 주만 지나도 맛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딱히 정답을 정해놓고 볼 게 아니라 그날그날의 이제 커피 상태와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맛이 없으면 소비자한테 안 팔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파는 게 아니라 아깝다고 파니까 문제인 거지.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요새 조금 화제가 되는 얘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 부산의 한 카페에서 3시간 파마 연습 마네킹까지 사장이 말문이 막혔다라고 하는데, 어, 와인바 겸하는 카페에서 저녁 시간대 방문한 손님 만석대자 가림막 치고 연습 이어가, 이런 손님 처음 봐, 주변 손님에도 죄송하다. 사실 이 내용, 그거 문제는 이거죠. 바빠, 가게가 바쁜데 이제 자리가 이제 6인 테이블을 얘네가 혼자 차지한 거야, 이제 이 두 명이서. 근데 바쁠 때 이제 손님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오미크론 때문에 뭐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요새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테이블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손님이 많을 때 이러면 속 터지지. 그러니까 손님이 안 많을 땐 상관없어. 뭐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6인 테이블을 뭐 4시간을 차지하든 5시간을 차지하든 어지간해선 뭐라 안 그래. 그냥 있으면 괜찮아.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바쁠 때잖아. 바쁘면 눈치껏 알아서 일어나야지, 바보야. 그치? 이건 그거죠. 눈치 없고 개념이 없는 거. 그게 문제인 건데, 사실 이거를 뭐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는 아닌데,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고객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사업주는 또 사업주대로 고객인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 물론 상식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른 게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작할 때와 끝내줄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커피 기사 소식을 그냥 간단하게 주접을 떨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연 소개, 사연 소개라고 해야 될지 그냥 넋두리라고 해야 될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무거운 얘기네요. 네, 카페를 접을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큰 타격을 입고 현재로서는
적자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혼자서 되도록 유지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쉬어보고자 아르바이트생을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달은 하고 있지 않았는데 배달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말 매출이 워낙 나오질 않다 보니 인건비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 운영에 대해서 심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카페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투잡을 뛰신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 투자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추가 대출을 받을까도 고심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 지금이라도 카페를 접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심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버티나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운영 시간을 줄이면서 부업을 뛰어야 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시설 투자나 새로운 배달 사업을 해봐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접어야 될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카페가 내놓으면 나갈까? 이런 고민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여기에다 털어놓으면서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짜증나. 슬퍼.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거 많이 경험했죠. 최근에도 송도 가게 접었지 않습니까? 물론 내 돈 주고 운영했던 가게는 아니라 조금 솔직히 쉽게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왜냐면 안 되면 당연히 접어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죠. 내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남 얘기하기에는 편해요. 뭐든지 쉽고 야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당사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여기에 투자한 노력과 돈과 시간과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죠. 제일 좋은 거는 이 가게가 조금은 정상화가 잘 돼서 가게를 남한테 넘기고 가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연을 주신 분이 그만큼의 여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힘이 다 떨어지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너무 지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카페들을 많이 맡아서 조금 붐업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인장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흔히 이제 바지 사장을 놓고 이제 운영하는 개념의 카페들이었는데 이런 곳을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진짜 열정을 가지고 막 붐업을 시켜갖고 막 커피 맛도 새롭게 하고 막 이제 손님한테도 막 진짜 막 관리도 열심히 하고 막 해서 사실 변하긴 해요. 변하긴 진짜로 변하긴 하는데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많으신 거죠. 솔직히 저는 정확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루라도 빨리 접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어줍지 않게 뭐 배달을 해보세요. 뭐 대출 받아서 또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뭔가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놔야 될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연을 주신 분 같으면 뭐 투잡을 뛰고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하라기보다는 만약에 장사한 지가 좀 되셨던 거라면 또 적자가 누적된 거라면 지금이라도 시설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시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해법이 되진 않겠죠. 왜냐면 뭐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더 버텨보겠다 했는데 잘 되면 상황이 좋겠지만 그냥 계속 적자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더 마이너스가 부러져 가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부러져 가는 것을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제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상권이 좋은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가 쪽에서 이제 카페를 했는데 문제는 카페 위치가 2층이었습니다. 2층. 거기가 원래는 이제 커피 스미스라고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었었는데 주인장이 이제 제 후배죠. 네, 이름이나 위치는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주인장이 이제 로스팅을 이제 막 배워서 개인 카페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스미스라는 간판을 떼고 이제 자기의 이제 자사 브랜드를 달았습니다. 최근에 했던 제가 그 송도 카페 얘기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그거 거기 아니에요. 다른 곳도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대학가 쪽이라 이제 유흥가처럼 껴 있어서 사람이 항상 빠글빠글 했던 곳인데 문제는 카페가 2층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층까지 올라오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자리가 엄청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제 개인 카페를 했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학가다 보니까 이제 좀 가격을 싸게 책정을 해서 카페를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카페가 규모가 좀 컸거든요. 자리가 워낙 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 자리의 규모들이 있어요. 뭐 50평 이상은 돼야만 내준다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는 애들이 빠글빠글해 보였는데 뭐 가게 개판되고 왜냐면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담배 피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럼 카페 그 흡연실이 있는데 뭐 바닥에 침 찍찍 뱉고 가르침 뱉고 뭐 아우 오지게 더럽고 정말 장난도 아닙니다. 하염없어요. 거기에다가 담배 피고 뭐 애들이 오면 10명이 오면 한 3명이서 시키고 7, 8명이 놀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렸어. 가격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매출은 비슷했어요. 매출은 비슷했는데 이제 애들이 없었죠. 이제 좀 줄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도 돈이 안 되고 애들이 없어도 돈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고심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적자가 매달 눈덩어리처럼 커지니까 뭐 가격도 올려보고 뭐 좀 리뉴얼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고심을 했죠. 자, 어떻게 해서라도 회생을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접었어요. 후다닥 빨리. 왜냐하면 매달 적자가 조금씩 눈덩어리처럼 커지니까 그게 누적이 되는 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만회해 보겠다고 이러쿵저러쿵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그 적자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접는 게 맞다고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접자고 제안을 해서 일단 그냥 바로 접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 당시 이제 시설 권리금 같은 거를 조금 챙겨서 나갈 수가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죠. 근데 요즘 같은 코로나에는 시설 권리금도 못 받는 형태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버티세요란 얘기보다는 조금 현명한 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서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마음의 답은 정해졌는데 이걸 누군가한테서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난 지금 이걸 적고 싶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적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접으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접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저거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매달 유지하는 게 어렵고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만약에 이 적자 폭이 크시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실 겁니다. 적자 폭이 크고
적자 폭이 크고 적자의 누적이 커질 것 같으면 접으시고요. 만약에 적자 폭이 크지 않고 이 적자의 이 기간도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버티는 쪽을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적자 폭이 크다. 그리고 적자의 누적이 점점 커진다고 판단되면 빨리 접으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속 편해요. 그게 진짜 괜히 이거 계속 끙끙 앓고 가봐야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나중에는 더 후회가 들어요. 물론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은 결과론적으로밖에 못 봐요. 나중에 됐을 때 괜히 접지 말걸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버티기가 어렵다면 그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시설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그 커피 리본이라고 하는 카페에 접을 때 시설 권리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비워놓고. 그러면 뭐라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맞죠. 물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좋겠지만 아마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그지 같은 조금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적자의 폭이 크고 이 누적되는 개월수가 지금 늘어났다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 초부터 계속 적자였어. 그럼 벌써 11개월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씩 뭐 한 50만 원에서 한 돈 100만 원 적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적자면 괜찮아요. 근데 뭐 인건비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세금 내고 하다 보니 뭐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정도가 누적이다. 그러면 1년이면 한 돈 1000만 원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년이 1000만 원이죠. 2년이면 2000, 3000, 뭐 3000이 4000 되고 그건 금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인건비 오르고 그러면 또 금방 오르고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단돈 몇 편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건지시고 만약에 누적 폭이 적고 또 이게 만약에 별거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적자 폭이 뭐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투잡이라도 뛰면서 버티면서 다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크다면 포기하기를 권장합니다. 나 이런 거 받을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찹찹하고, 내가 망했던 것처럼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되게 우울해요. 진짜로. 아무튼, 기운 내시고, 적자가 나서 가게를 접더라도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실수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에, 뭐라 그럴까.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와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연과 고민 잠깐 소개하고서 잠시 좀 있다가 제가 또 이제 커피 리뷰하러 잠깐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다음 순서로는 이제 커피를 조금 리뷰해 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앞전에 했었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기분 전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연이 이제 카페 폐업과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폐업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어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줍지 않게 조언이랍시고 제가 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 봤을 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저 자식 참 또 매몰차게 또 쉽게 얘기하네. 지 얘기 아니라고 뭐 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폐업을 진짜 많이 해봐서 물론 내 돈을 주고 이제 내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 그런 폐업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부터 폐업까지 이 과정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카페가 총 1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경력이 20년이 넘는 동안 뭐 그러면 한 카페당 뭐 2년씩 정도는 한 거냐? 뭐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곳은 5년, 뭐 어떤 곳은 뭐 기본 5, 6년 이상, 또 어떤 데는 뭐 1년도 안 돼서 뭐 1년 미만도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작업했던 곳들 중에는. 근데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오너 개념으로 운영이 됐었던, 이제 커피니 중림점 같은 경우에는, 애착이 좀 많이 남죠. 왜냐면,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물론, 처음 시설비는 남의 돈이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가게를, 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오너의 마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제가 다 해봤었는데, 이 폐업을 물론 거기는 이제 폐업했다기보단 가게를 팔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폐업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그때도 제가 원했던 양도양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때 양도양수를 원래 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카페의 실제 소유주인, 이제 본사 쪽과 그 관계자들이, 이제는, 가게가 어느 정도 살아났으니까, 이제 양도 양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제가 많은 수익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본전이라도 좀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물론 사전에 논의된 건 아니었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물론 그 전에 뭐 가게에 이제 매각 이제 양도양수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뭐 일주일 전쯤에 통보가 온 거죠. 이제 가게를 매각하게 됐다. 뭐 이제 완전히 그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이제 좀 이제 나가야 될 것 같다. 뭐 지들이 뭐 알아서 내 뭐 미래를 알아서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지들이 이제 팔 때 됐으니까 나가라. 뭐 사실 그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본사 쪽과의 관계가 썩 매끄럽진 못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손해 본 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게를 정리할 때 물론 폐업하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혼란스럽고 뭐 두렵죠. 미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제가 폐업했던 생각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요새 4인의 9시 제한이 또 걸리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에 대한 압박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들이 이제 기사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장 차의 온도가 명확합니다. 이 자영업자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사실 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어떻게 보면 재난? 뭐 재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대책과 이러한 어, 운영하는 방법들이 뭐 미흡하거나 문제될 수는 있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정부 탓 이렇게 좀 내몰아가는 거는 좀 옳아 보이진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폐업률이 높아요. 그 지금 폐업 관련 기사를 좀 찾아보면 편의점 수보다 많아진 커피 전문점, 어, 개업 3년 내 폐업률이 26%에 달한다. 참고로 5년 이내에 망할 확률이 거진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 카페가 5년 내에 폐업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3년 내에 폐업할 확률이 거진 26%. 그러니까 10집 중에 한 두 집에서 세 집은 3년 내에 망한다는 얘기죠. 뭐 이게 꼭 단순히 코로나 탓만은 아닌데 이제 코로나가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달 및 테이크아웃 커피 수요도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제 찾아오는 손님을 받아야 되는 매장으로서는 조금 이제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원인을 꼭 집어 뭐 이 구구절절히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일단 카페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카페가 뭐 한두 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스럽게 생존율 또한 적다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폐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까도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볼 때 정리하는 것 또한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를 놓쳐서 더 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또한 나중에 또 후회할 수 있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고 빨리 지금 정리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답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은 내가 지금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 몫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3자 입장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 아니다 싶을 때는 좀 확실하게 손을 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본인과 남의 차이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됐었다면 다시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찹찹한 이 기분을 조금 전환해 보기 위해 그рем린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래. 별로 안 두고 싶지? 좀 분위기 전환할 겸 그рем린 얘기나 좀 더 하다가 커피 리뷰해보고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남의 상황의 이 사정의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무거운 주제를 더 길게 얘기해봐야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네 빨리 전환할게요. 네, 그렘린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왜 또 갑자기 또 그렘린이 튀어나오느냐?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렘린 1, 2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렘린 1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렘린 2 같은 경우에 이게 약간 뉴욕 대소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냥 제 취향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2편은 이게 꽤 고전 영화인데도 이게 찾아보면 이게 자료실 같은 데나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누가 이렇게 영화를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비간접적으로 이제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 영화들 좀 찾아보는 가끔씩 이제 그렇게 뭐 꽂히는 게 있어요. 또 최근에 좀 찾아봤던 영화가 그 스워드라는 영화입니다. 스워드라는 영화. 뭐 여러분들은 아마 그 7080 세대가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스워드라고 하는 영화가 뭔가. 왜냐면 스워드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스워드는 그 1982년도 작품 엘버트 퓨니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일단 관심도 없고 이분 이분의 작품들을 제가 좋아하는 게 거의 없어. 물론 스워드 2가 있긴 한데 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걸 왜 생각이 나냐면 이 영화도 제가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 손잡고 가서 이제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영화가 이 판타지물인데 당시로서는 비주얼이 좀 쇼킹했었어요. 저는 일단 이게 그 원래 원제는 The Sword and the Sorcerer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Sword and Sorcerer라고 Sorcerer The Sword and Sorcerer 그거죠. 그러니까 마법사와 검 The Sword and Sorcerer 죄송합니다. 저희 그지 같은 발음을 들어주시나. 그러니까 원제는 The Sword and the Sorcerer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검 그리고 마법사 이해되시죠? 네. 갑자기 소설을 하니까 갑자기 디아블로고 하고 싶네. 아무튼 이게 뭐 내용은 뭐 아라곤의 뭐 사악한 크로멜인 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몰라.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오래된 거라 제가 이걸 다시 보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웬만한 자료실이 없고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나와요. 영어 제목으로 치면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영화들 중에 가끔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명작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판타지를 어릴 때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특히 기사 이런 막 그 악당을 물리치고 네 뭐 마법사 막 용 나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물론 어릴 때 그런 거 싫어할 만한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요새 옛날 영화 찾아보는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좀 충격적이었던 뭐 야한 동영상 뭐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런 지난 거 말고 내가 어릴 때 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빌려준 비디오 테이프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드라큘라 쇼크였어요. 제가 이 중학교 때 이런 영화를 처음 보고 쇼킹을 먹었어. 너무 야해서. 순진했지 내가. 이게 1979년도 작품인데 제가 예전에 이 작품을 유튜브에서 찾아가고 다시 봤거든요. 유튜브에는 이런 것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무삭제판인데 이건 무삭제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비디오용 그거랑 비슷해요. 좀 약간 커팅이 된 건데 요 원제가 이제 드라큘라 블로우즈 히스 쿨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네, 드라큘라 블로우즈 히스 쿨. 네. 이걸 영어 원제로 찾아서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갖고 봤죠. 옛날 생각나면서. 야, 이거 중학교 때 그 나의 그 가슴을 설레게 했었던 서양 사람들의 모습들. 죄송해요. 내 팟캐스트 이런 팟캐스트 아닌데, 망했어. 내 팟캐스트 망했어. 요새는 아마 이 자료가 없을 거예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걸 찾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이렇게 잔인한 영화 아닙니다. 그냥 좀 이제 코믹물이에요. 코믹물인데 조금 이제 야한 장면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근데 중학생인 나한테는 좀 충격이었지. 그때 당시로는 이런 게 좀 진짜 말을 입에 담기가 어려울 만큼 상당히 쇼킹했었는데 제가 참 순진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옛날 생각나서 이런 것도 찾아보다 보니까 옛날 영화를 보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워드라는 작품이 제가 이제 판타지 이런 이제 좀 뭐랄까 용사들 나오는 영화들 중에 이제 그 우리 아놀드 형님이 나오는 이제 코난 바바리언이나 이제 뭐 디스트로이어 시리즈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뒷다 재밌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재미없어. 근데 이 스워드가 인상 깊었던 게 쓰리 블레이드라는 칼을 갖고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왜 그게 갖고 나온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 대대로 물려 나오는 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칼이 날이 3개가 있는데 뭘 누르면 칼날이 날아가. 퓨. 그래서 악당들을 막 죽여. 그러니까 이제 칼날이 3개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죠. 칼 3자루 들고 싸우는 그런 느낌인데 뭐 아무튼 당시로서는 신선했어요. 근데 웃긴 게 그 상대편 악당이 들고 있는 칼이 열나 멋있어. 주인공 칼 너무 허접해 보였었어. 뭐 아무튼 그때 당시로서는 이런 게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옛날 생각들이 나서 이제 이 그렘린을 보다가 이제 옛날 영화들도 이제 다시 한번 막 찾아보고 또 이제 옛날 영화들 이렇게 제가 다운받아 있거나 이제 뭐 갖고 있는 뭐 영상물들 뒤져가지고 뭐 옛날에 있었던 뭐 비디오나 뭐 CD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자료들도 뒤져서 이렇게 옛날 거 이렇게 다시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중학교 때 그 초등학교 때 옛날 향수들도 막 올라와요. 그 시절에 내가 누구누구랑 이런 영화를 봤었지. 내가 그땐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러면서 무심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렘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크리처물을 제일 이제 처음 접하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입니다. 근데 제가 크리처물 같은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공포, 특히 이제 고어 같은 거 있죠. 피 튀고 이런 걸 되게 혐오하거든요. 그냥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거는. 진짜로. 차라리 그냥 야한 거 한 편 보고 말지. 괜히 그런 잔인한 그래서 저는 그 공포물을 썩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그 있잖아요. 뭐 전기톱 살인 사건 막 이런 거 막 좀 막 피 튀고 이러는 거. 어지간해선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돈 주고 그런 건 영화관 가서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그런 영화가 이제 정서상에 이제 별로 안 좋다 보니 이제 좀 멀리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안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렘린을 통해서 이제 이런 크리처물들을 좀 입문했었는데 이거 다음에 제가 이제 좀 크리처물로 봤던 영화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제 기억 속에는 이제 뭐 더생이나 또 뭐냐 에일리언 시리즈도 있지만 조금 재밌게 봤었던 그 약간 외계인 나오는 괴물 비스무리한 거 있었는데 막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외계인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기억이 안 나. 이 몹쓸 기억. 하여튼 뭐 외계에서 이상하게 막 이렇게 뭐 삐죽삐죽하게 생긴 괴물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외계에서 또 누가 와요. 와 오는데 막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막 변신하고 그러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 뭐 이 그렘린 얘기하다가 개소리를 자꾸 빠지고 있는데 이 그렘린의 이제 내용 그겁니다. 이 발명가인 아빠가 이 그 차이나타운 같은 데서 모가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물을 사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사온 거죠. 사온 건. 그러니까 원래는 그 뭐야 이상한 물건을 파는 그 차이나타운을 할아버지가 그 모가이를 안 판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내미인지 손자인지 걔가 몰래 팔아버립니다. 돈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아들한테 선물로 준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애완동물을 줬는데 이 아들내미가 관수를 제대로 간수를 못해갖고 뭐 이게 자정이 넘으면 음식을 먹이면 안 되는데 음식을 먹이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고 나면 얘들이 이제 포악해져요. 그 괴물처럼 변해갖고 사람도 해치고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공이 이걸 막아내는 뭐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어릴 때 재밌게 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근에 또 이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딱 맞는 영화라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봤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거진 다 보지 않았을까. 물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안 봤겠지. 이게 너무 옛날 영화라. 아무튼 이제 좀 감성적으로 이게 좀 동기화도 안 되고 또 재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특별한 영화여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커피 한번 먹으면서 리뷰해 볼게요. 오늘 커피 먹어볼 거는 일단은 GSC에서 나온 생두를 이제 로스팅한 커피입니다. 어떤 걸 했느냐? 일단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 등급은 컨벤셔널 등급입니다. 컨벤셔널이 또 뭐냐? 이 커피의 이제 등급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등급이 이제 커머셜이라고도 하는데 컨벤셔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컨벤셔널이 우리가 상업적인라는 뜻의 커머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벤셔널이란 단어는 뭐 전통적인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를 이제 등급을 나눌 때 이 컨벤셔널 등급을 보통 상업 용도의 이제 커머셜 등급과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머셜이라고 문제가 심한 거냐?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등급의 이제 자체를 매겼을 때 조금은 이제 대중적인 품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대가 조금은 이제 낮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2 예가체프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00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다른 제품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컨벤셔널 등급의 이제 윗단계가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제 마이크로랏 아니면 그 위가 이제 스페셜티로 이제 보통 나뉘어져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프리미엄도 스페셜티랑 비슷한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지을 때는 이제 컨벤셔널, 커머셜, 그 다음에 프리미엄, 스페셜티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꼭 등급이 좋아야 맛있다 라고만 얘기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커피의 색깔이나 장단점이 있는데 뭐 비싼데 스페셜티인데 그러니까 가격대가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가격 대비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런 프리미엄이나 컨벤셔널이지만 가격은 저렴한데 상당히 만족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요 제품도 그런 제품군 중에 하나예요. 등급상으로 보면은 이제 컨벤셔널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블렌딩용으로 많이 쓰이는 등급인데 보통 컨벤셔널을 단종으로 내세우는 곳들도 분명히 많이 있죠. 있는데 보통 이런 등급은 대놓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블렌딩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맛을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몇 차례 제가 먹었을 텐데 일단 여기서 G2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결점도의 이제 혼합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G1이 가장 적은 거고 그 다음이 G2니까 사실 품질이 나쁜 건 아니죠. 또 이런 걸 가지고 로스팅만 잘해서 또 맛있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에 따라서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로스팅을 통해서 제품의 장점을 살리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일단 여기 예가체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뭐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 에티오피아 하면 예가체프지 뭐 이제 이런 그래서 뭐 스페셜티 생두를 만드는 지역으로서 유명하고 일단 특징이 꽃내음의 향미나 그 부드러운 바디감 뭐 이런 게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이 제품은 헤일룸 품종이고 예가체프 농장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의 어느 곳에서 생산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싱글 오리진이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경우는 이제 싱글인 거죠. 그러면 예가체프 지역에서 생산된 요 그 헤일룸 품종의 커피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정 지어서 딱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일단 가공 방식은 워시드. 보통 에티오피아가 이제 내추럴 방식 가공 방식이 이제 재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워시드도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분율이 11.3%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했을 때는 거진 9.8에서 이제 10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얘네가 제시하는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로스팅 할 때 수분율의 차이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오차의 범위가 적냐 많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보시면 얘네들이 제시하고 있는 에그트론이 45에서 55. 우리가 일본식 기준으로 따지면 하이에서 CT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이 커피도 요거 비스무리한데 요거를 한번 블렌드 된 건 아니고요. 요걸 지금 갈아서 마셔보려고 합니다. 자, 뭐 어차피 원두가 많으니께롱 한 20g 정도 20g 정도 갈아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짠, 짜자잔. 14g, 15g, 18g, 자, 20g 됐습니다. 짠짠짠. 아, 맛이 잘 나와야 될 텐데. 큰일 났네. 기대해 볼게요. 자, 일단 핸드밀로 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갈리겠지. 자, 또 지금 전동 그라인더를 안 샀는데 일단은 살 마음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 귀찮아서 안 사는 것도 있고. 자, 갈아보겠습니다. 야, 가자. 나의 이 우직하게 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이씨, 팔 아파. 게을러 터져서 큰일 났어. 운동도 안 해, 게을러. 아이씨, 헬스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력 운동을 안 하니까 근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갈고 있다니 대박이야. 가뜩이나 많이 안 볶았는데 씨. 하는 게 더 힘들죠. 그냥 페이만 살까? 씨.
자, 이제 또 먹어볼까요? 자, 일단 프로그랜스를 한번 하고, 상당히 좋은 향이 납니다. 약간 비스킷 같은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분쇄도를 더 곱게 갈았어야 됐나? 맛이 잘 나올까? 궁금하네요. 자, 이제 추출을 해서 내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야 될 텐데. 아휴, 사실 집에 안 먹고 굴러다니는 커피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냥 커피 향 거의 방향제로서 내 부르주아야 먹지도 않고 거친 방향제로 쓰다가 그냥 뭐 비료를 쓰는 것 같아. 아씨, 진짜 커피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0점 잡고 아무도 커피가 이제 막 많이 너무 굴러다니니까 일단은 얘를 부어서 드립을 해볼게요. 이 소리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겠지? 자, 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나나? 소리가 들려요? 들리시나? 가까이 대면 들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냥 뭐 대충 먹을게요. 자, 일단은 제가 분쇄도가 그렇게 곱지가 않아서 그냥 페이마를 하나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 놓기 딱 좋은데 페이마 게을러 터져갖고 큰일 났네. 자, 볼까요? 아이씨, 맞다. 숟가락 어디 갔어? 숟가락으로 좀 져줘야지. 또 이게 하리오의 또 그 맛 아니겠습니까? 하리오를 먹는 특유의 그 맛. 슈슈슈 후후후. 다 내린 건가 내가? 뭐지 이것은? 그만 내릴까? 자, 마셔볼까요? 에티오피아. 오. 이 부드러운 맛과 달콤한 이 연맛. 여러분들 알라나 이 연맛을? 니들이 알아 연맛을?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볶은 정도가 조금 CT에 가깝게 조금 볶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이에서 CT 사이로 조금 밝게 볶는 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과일의 단맛, 시럽 같은 단맛인데 지금 이게 단맛은 잘 납니다. 진짜 그 연맛에 엿 같은 거 먹고 나면 그 먹고 나서 입 안에서 올라오는 그 단맛 있죠? 그런 게 느껴지면서 살포시 그 오렌지 주스에 물 탔을 때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오, 맛있는데? 오, 내가 볶아서 그런 건가? 내가 볶아서 맛있는 건가? 맛있는데? 오, 괜찮아요. 일단은 쓴맛이 거의 없고요. 쓴맛이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단맛들이 잘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쌉싸름한 맛들이 좀 있어요. 은은하게 이제 그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큼한 느낌과 원래 이게 좀 밝게 볶으면 유자 있죠, 유자 느낌이 잘 나거든요. 이 커피가 그러니까 오렌지나 이 시트러스, 유자 이런 느낌이 실제로 비스무리하게 연출이 되는데 요게 지금 조금 더 라이트하게 볶으면 이 오렌지나 시트러스 느낌이 좀 잘 나요. 근데 지금은 오렌지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시럽? 근데 시럽
쪽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맛이 잘 연출되는 커피인데 상당히 맛이 좋네요. 입안에서 이제 풍미가 이제 프루트 계열의 이 맛들과 향들이 이제 코끝에서 올라옵니다. 이제 그 목과 코가 연결돼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약간 이 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통적인 그 약간 바디감 있는 커피들, 왜냐면 또 이 추운 겨울에는 묵직하고 또 이제 깊고 진한 커피가 좀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 커피가 좀 약간 산뜻해요. 따뜻한데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겨울에 유자차 있죠, 유자차. 유자차 먹는 느낌도 살포시 있어요. 근데 완전 유자차랑 똑같진 않고, 이걸 어떻게 유자차랑 똑같다고 그러겠어. 그럼 어떻게 개구라를 할 순 없지. 근데 이제 유자차의 느낌이 살포시 나요. 맛있는데? 자, 그러면 약간 좀 성격이 다른 애를 하나 더 볶아본데 내려볼게요. 일단 케냐입니다. 케냐.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일단 케냐 피베리 세렝게티. 일단 아프리카의 대표 커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아마 좀 더 끼면은 이제 루안다 정도, 뭐 말라위랑 이제 부룬디가 있는데 이게 흔하진 않고요. 왜냐면 일단 품목 자체도 많지 않아요. 말라위나 이제 부룬디는 이제 품목도 많지가 않아서 기본적으로 커피 하면은 이제 탄자니아, 케냐,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요 세 가지 정도가 조금은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죠. 기본적으로 이제 케냐 커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케냐 AA, 그 중에서도 이제 탑, 그 다음이 플러스, 그 다음에 FAQ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A라고 그래서 물론 무조건 AA만 있는 건 아닌데 AA 등급 중에서도 이 TOP라고 탑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품질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케냐 AA 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GSC 홈페이지에 보면 23,600원 마이크로 랏이라고 돼 있고, AA FAQ라고 돼 있는데 이 FAQ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Fair Average Quality, 그러니까 보통 fair 하면 이제 공평한, 적당한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평균 퀄리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탑이 가장 좋은 등급, 그 다음에 플러스 등급, 그 다음에 FAQ 등급 이렇게 나뉘어요. 제가 먹어보려고 하는 이 커피는 일단은 이 피베리라고 하는 이제 프리미엄 커피입니다. 이 피베리는 뭐냐, 또 일단 프리미엄 이 등급으로 이 싸구려 커피는 아니고요. 이 피베리라고 하는 커피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트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커피 체리는 하나의 커피 열매 안에는 일반적으로 한쪽 면이 평평한 형태로 플랫빈이라 칭하는 두 개의 씨앗이 마주보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피베리의 경우 열매 안에 동그랗게 하나의 씨앗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확시 10% 미만으로 생산되는 변종으로 플랫빈보다 크기가 작으면 피베리를 선호하는 커피 매니아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워시드이고요. 품종이 이제 SL28, SL34 이게 섞여 있습니다. 부르봉 품종, 버번 품종이 섞여 있고요. 생산 지역은 이제 세렝게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냐 세렝게티의 그 세렝게티입니다. 일단 재배 고도가 1650에서 1800. 일단 재배 고도가 높죠. 보통 1500m 이상이라고 보면은 일단 그 아프리카 쪽 커피들이 재배 고도가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밀도가 딱딱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수분은 10.7%, 에그트론 50에서 55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에서 55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디엄에서 하이, 오지게 밝게 볶으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컨셉이에요. 컨셉. 그래서 이 커피는 좀 많이 볶으면 아무래도 이제 맛이 좀 세집니다. 반면에 좀 덜 볶으면 이제 청자몽 느낌이 나는데, 지금 제가 볶은 거는 이제 하이에서 CT 사이로 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볶았느냐?
기본적으로 너무 밝게 볶으면 이 겨울에 먹기에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맛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볶거든요. 이 겨울에는 그냥 제가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볶아서 먹는 거니까. 뭐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건데. 아니 내가 먹는 건데 뭐 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요 세렝게티 커피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네.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 자기만의 방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안방이나 이런 데서 안방이 좀 그런가? 아니, 가족들이 같이 쓰는 공간에서 커피를 직접 갈아 갖고 먹으면 커피 향도 나고 또 분위기도 되게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커피의 맛을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상당히 좀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족들이랑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내 할 거나 할게요. 아, 괜찮다. 자, 이제 케냐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원두를 뭐 넣어볼까? 자, 넣어볼. 슝. 20g을 담아주세요. 아이씨, 콩 떨어졌어. 마이 갓. 콩 사세요. 콩을 사세요. 콩 사세요. 아무도 안 사? 콩 좀 사주세요. 너무 많이 넣었는데. 이씨. 네. 됐다. 자, 이제 또 콩 먹어볼까요? 아, 또 갈아야 되네. 그라인더를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시급한 문제인데, 이거. 게을러 터져가지고. 별로 살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아마 사고 싶었으면 벌써 샀을 거예요. 네. 무관심한 겁니다. 돈 투자하기 싫은 거지. 에이씨. 그러면서 뭐 커피를 하겠다고? 네가? 난 도대체 왜 커피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건지. 재밌어서 하긴 하는디. 자, 그런디. 자, 갈아 보겠시요. 자, 갈아 갑니다. 자, 또 달려보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팔 아파. 팔 아파. 페이마 그라인더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지나면 또 안 사. 아니, 내가 50 다 돼가는데, 씨. 언제 철들 거야? 팔 빠져. 아직도 갈고 있어. 주야 도와줘서. 끝!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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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 엔드. 자, 이제 먹으면 돼. 자, 필터를 깔고. 짜자자잔. 짜자자자자자. 자.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이제 고소한 향이 더 잘 나네요. 근데 마이크를 치면 어떻게 이놈아. 자, 또 먹어봐야겠죠? 먹어봐야죠? 이제 막, 몸이 삭신이 쑤셔. 큰일 났어. 자, 커피 한 잔 또, 에티오피아.
맛있어. 시간 지나니까 유자차 같은 느낌에서 약간 홍차 느낌도 나네요. 아, 역시 커피의 매력은, 좋아. 자, 또 부어보겠습니다. 우후후후. 그래도 아직 신선해서 막 거품들이 많이 나네요. 오, 굿, 굿.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커피를 뭐, 마치 디테일하게 해야만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피는 그냥 즐기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몸소 잘 즐기고자 하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맛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하리오는 아닌데, 그 스텐 그 미세 필터망을 쓰고 있는데, 일단 물 빠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약간 하리오 추출법이랑 비슷하게 지금 응용을 해서 쓰고 있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에 이 스테어만 잘 해주시면, 그러니까 섞어주는 거죠. 섞어주는 것만 잘 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리오 비슷하게 연출이 돼서, 저는 값싼 이런 드리퍼 용품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 막 쓰기가 편해요. 막 쓸 때마다 이게 막, 이게 얼만데, 이러면 좀 부담되잖아. 솔직히 저는, 물건을 살 때, 물론, 비싸고 좋은 거 쓰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근데, 실용성 면에서는 비싸고 좋은 거보단 쓰기 편한 거. 좀 막 깨지거나 망가져도 별로 아깝다 생각되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도구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쓰다가 좀 부서지고 망가지면 버리고 또 사면 되잖아. 근데 막 이게 예를 들어 드리퍼 하나에 뭐 30만 원이다.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어우씨 막 이거 뭐 기스 날까봐. 막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싫어해서 그렇다. 저의 또 개소리였어요. 네, 자 이제 놓고 먹어볼게요. 케냐 이제 세렝게티인데 세렝게티 커피의 느낌이 좀 잘 사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볶은 정도가 조금 더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피칸 약간 이게 호두 비슷한 비스킷 이런 느낌의 연출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게 산미가 느껴집니다. 로스팅을 제가 조금 더 CT 쪽으로 가긴 했어도 그러니까 하이에서 CT 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무게감 살리는 거죠. 일단 입안에 풍기는 풍미가 에티오피아처럼 산뜻한 향보다는 조금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좀 센 향들이 있죠. 약간 좀 센 향들이 있고 맛도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약간의 은은한 산미가 입안에서 확 화사하게 퍼지면서 중간에 이 고소한 맛과 단맛과 함께 그 쌉싸름한 느낌도 함께 좀 무게감이 전체로 센 것 같아요. 아까 에티오피아보다는 좀 더 묵직한 느낌이 좀 더 잘 삽니다. 바디감이 좀 더 센 거죠. 아무래도 얘는 그 에티오피아의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좀 더 익숙하고 더 좋아하는 편인데 케냐스러운 커피의 느낌은 특징은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로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케냐 커피가 아로마, 밸런스, 바디, 스위트니스, 애시디티, 플레이버가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감이 상당히 좋은 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냐 커피들의 특징이 좀 약간 그래요. 꼭 그런 거라고 네가 뭘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케냐 AA 등급이라고 해서 판매되는 것들이 뭐 탑 플러스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케냐 커피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들과는 조금 색깔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이트들 들어가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이 균형감이 좋긴 다 좋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좋다고 그래요. 써있기로는. 다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좀 보고 있는데 예가체프 첼바 내추럴 지금 이게 18,400원인데 현재 지금 스페셜티입니다. 네, 세일을 하고 있네요. 네, 15,000원대를 세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네 갑자기.
자, 보면은 지금 철반 내추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로마나 밸런스 바디가 8.5에서 8.25 상당히 높죠. 전체적으로. 반면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먹었던 이 케냐 커피가 세렝게티 지금 이게 7.5에서 7.25. 그러니까 아까 에티오피아보다는 좀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상당히 좋아요. 그럼 탄자니아 커피 같은 것도 보면 탄자니아에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AA, FAQ가 이제 많이 쓰는 컨벤셔널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컨벤셔널이라고 무조건 다 싸구려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탄자니아 피베리보다 프리미엄인데 이 컨벤셔널이 더 비쌉니다. 그거는 이제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컨벤셔널이라고 꼭 싸구려라 문제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이 컨벤셔널이나 커머셜 등급을 조금 안 좋게 취급하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편견이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커피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편견을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 그러니까 커피를 배우는데 상당히 저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먹었던 커피는 이랬는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매번 다른 커피를 만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좀 자기만의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제 커피를 새롭게 접근하고 배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식으면서 전체적인 색깔이 좀 더 잘 나타나거든요. 뜨거울 때는 조금 무게감 때문에 맛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편견이 있고 없고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나 이런 거를 또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꽤 많다 보니까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컨벤셔널은 무조건 싸구려라 나쁜 거야. 로부스타는 좋지 않아. 뭐 이런 거. 실제로는 그 색깔만이 또 있어요. 그 수요층에 걸맞는 그 커피만의 색깔, 그리고 또 그것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 하지만 그걸 무조건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 좀 더 식으니까 맛이 더 정확하게 잘 집혀서 상당히 맛있네요. 맛이 괜찮아요. 내가 만들어서 맛있다가 아니라 그 별거 아닌데 아이고 오마이갓 내 PC에 쏟았어. 어우 쏘리 미치겠다 진짜. 와 미치겠다 진짜. 원두를 쏟았어요. 와 병신 퍼레이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아 나 왜 이러는지 몰라. 아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커피를 먹어보는 순서로 다 끝냈고요. 네, 아무튼 이 커피에 대한 편견을 좀 내려놓고 커피를 커피로서 접근하고 마셔보고 느껴보는 게 참 좋겠다. 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오늘 커피 두 가지 GSC 생두에서 유통되는 커피를 에티오피아, 케냐, 피베리 이렇게 마셔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뭐 크리스마스 특집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 아니 뭐 사람을 만나야 특집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애들도 못 만나. 뭐 만나기도 애매해. 요즘 같은데 어딜 가? 또 나 혼자 원맨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아씨 참 이거 힘드네. 나도 이거 맨날 나 혼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씨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